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전국 최초로 의대생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곧바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한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30일 우리 학교에서 전국 최초로 의대생 약 80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의대생 한 학년의 입학 정원이 14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6개 학년 모두의 휴학 신청을 대부분 승인한 겁니다. 우리 학교는 휴학 승인 권한이 대학 총장이 아닌 단과대학 학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승인이 의과대학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 판단해 휴학 승인 이틀 후인 10월 2일 우리 학교 의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안상훈 교육부 감사총괄 담당관을 비롯해 12명의 감사반이 대거 파견됐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2월 이래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타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국 의과대학들의 휴학 불허를 요청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 학교 의과대학 학장이 학칙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로 본다며 강경한 대응을 내놓은 겁니다. 지난 4일에는 교육부에서 온라인 회의를 주최해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휴학 불허에 대한 협조를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하며 2025년 복귀를 조건부로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내년에 복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승인한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 교수사회를 대표하는 서울대학교 교수회는 이번 휴학 승인 결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의 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강압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지난 3일 교수진 모두를 대상으로 입장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이번 결정은 학생 사회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2월 19일에 휴학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달 30일이 되어서야 휴학이 승인되었습니다. 학칙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이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학교 측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군의 휴학을 제외한 모든 휴학이 승인을 미뤄왔습니다. 이번 휴학 승인 결정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계획 세우기가 수월할 것 같아 이번 휴학 승인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학기 역시 의예과 1학년 재학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인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의대생 휴학 신청 승인 사건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정부와 대학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끔 했습니다. 양측이 명백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만큼 해당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서로의 입장에 열린 자세를 갖고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SB 뉴스 조한결입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진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지난 8일 우리 학교 R&D 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김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우리 학교 자연과학대학 28동에서 서울대학교 R&D 특별위원회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R&D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돼 현재까지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특별위원회 측은 삭감안 발표 후 1년 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고하고 R&D 예산 관련 최신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정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의 R&D 예산을 올해 대비 11.8% 증가한 29조 7천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삭감 이전인 2023년의 29조 3천억보다도 증가한 수치지만 특별위원회는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4천억이란 액수는 유의미한 증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삭감된 금액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연구계 진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거 형성됐다며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공청회에선 R&D 예산은 그 액수뿐만 아니라 예산 사용의 방향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 대학원생은 R&D 예산이 IT,
인공지능과 같은 유망하거나 실적이 잘 나오는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패널로 참석한 종교학과 김지연 교수는 R&D 예산이 이공계열에만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돼 인문사회계에는 투자가 적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가가 대학원생의 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스타이펜드 제도와 같이 대학원 연구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측은 대학원 총학생회 및 대학원생들과의 의견 공유를 통해 연구자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삭감 소식이 전해진 지 1년이 넘었지만 R&D 예산은 여전히 대학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R&D 예산에 관심을 갖게 되어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SCB 뉴스 김민식입니다. 지난 9일 우리 학교에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 주최한 사회운동의 길걷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인문대학부터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곳곳에 세워진 민주화 운동 열사들의 추모비를 따라 함께 산책했습니다. 해당 길에는 1987년 6월 항쟁의 주역인 박종철 열사를 비롯해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다 사망한 황정아 열사, 과거 우리 학교 농과대학 캠퍼스에서 유신체제에 반발하는 집회 중 사망한 김상진 열사 등 우리 학교 출신 열사들의 추모비가 위치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우리 학교 두레문회관 앞 4.19 공원을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기서공은 본 행사를 통해 오늘날 노동권과 인권, 학내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뿌리를 되돌아보고 사회운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서공은 과거 민주화의 행적이 잊혀지지 않고 현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SCB 아나운서 안소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